트럼프와 머스크가 충돌하는 사이 시장은 조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150조 증발한 그날 사이클은 상장 첫날에 주가가 3배나 뛰었죠. 정치가 요란할수록 숫자와 실적에 집중한 종목만이 살아남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부터 팔란티어, TSMC까지 정책 리스크 속에서도 기회를 만든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놓치면 안 되는 신흥 강자들을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난주 투자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실적은 총 손실 81,840원입니다. 현재 TSLL에 묶여있어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고요. 일부 종목만 손절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분산 투자와 손절 타이밍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는 두 개의 드라마가 동시에 펼쳐졌죠. 한쪽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3조 달러 규모의 감세, 지출 법안이 있고, 다른 한쪽에선 일론 머스크가 그 법안에 대해 날카로운 반대를 외쳤죠. 머스크는 이 법안은 국가 재정을 파탄낼 수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지만, 상원 공화당 리더는 이미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라면서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혜택을 받는 산업들, 기술, 에너지, 제조업이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2조 4천억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말은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정치인의 말과 기업인의 말, 투자자라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진짜 기회는 뉴스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줄지 미리 읽는 데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에도 시장은 급 반등 중입니다. 요즘 시장 흐름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19%나 빠졌던 S&P 500이 단 2달 만에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보통은 4개월쯤 걸리는 회복인데 이번엔 정말 빠릅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시장이 너무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 않나요? 관세 이슈, 무역 협상, 히토류 수익 같은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있는데 마치 그런 거 몰라요 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CFRA의 샘 스토발은 탁구공이 테이블에 떨어졌을 때처럼 처음 반응은 컸지만 점점 반응이 줄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금 반등에 취해서 무작정 쫓아가면 안 됩니다. 6월은 역사적으로도 수익률이 낮은 달입니다. 둘째, 정책 리스크에 주의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예고 없이 관세를 올리거나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을 더 정교하게 골라야 합니다. 지금은 성장성도 있고 실적도 받쳐주는 진짜 종목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 종목만이 우리들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시장은 늘 변덕을 부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기회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또다시 불안정한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국 경제가 정책의 회오리바람에 흔들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심지어 트럼프가 뭘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 기업들은 요즘 직원 뽑는 것도 멈추고 투자 계획도 전면 보류 중입니다. 왜냐고요? 관세 정책이 수시로 바뀌니까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고용 지표는 그럭저럭 버텨주고 있고 미국 소비자들도 아직은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하회층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히 경고등입니다. 특히 한 기업 대표는 관세 때문에 20억 원 넘는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정책 하나에 기업 이익이 날아갈 수 있다는 말 과장이 아니겠죠. 지금 시장은요, 위로도 아래로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멈추고 차분히 간다면 이번 확장 국면은 2, 3년 더 갈 수 있죠. 하지만 그 반대라면 내년 초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리스크 관리입니다. 공격보다 방어 전략이 더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경기 침체에 온다, 소비 위축이다 이런 말이 참 많았죠. 그런데 시장은 정말로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경기 침체가 뭔가요? 라고 하는 것처럼 S&P 500은 1.5% 상승, 나스닥은 2.2% 급등, 그리고 러셀 2000 소형주는 무려 3.2%나 뛰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 바로 고용지표 덕분이죠. 5월 미국에서는 13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전달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예상치를 웃도는 숫자였죠. 인베스코의 수석 전략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확실히 확장 국면이다. 침체 신호 없다. 라고요. 여기에 공포지수는 16.77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의 긴장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쯤 되면 침체의 우려는 잠시 미뤄둬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5%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이 경기 연착륙을 믿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4월의 하락장에서 이제 진짜 무너지는 건가 하고 겁이 났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그때 매수한 사람들만 웃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또 이렇게 회복의 길을 택하네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이 또 한 번의 바이더딥 기회일까요?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구간일까요? 함께 시장의 다음 발걸음을 예측해 보도록 합시다. 트럼프의 관세 소식, 머스크와의 설전, 그리고 원 빅 뷰티풀 빌까지 정치 뉴스는 요즘 정말 정신없죠? 근데 시장은 조용히 아주 묵직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라는 정치가 만들고 시장의 논리는 기업 실적과 자금 흐름이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걱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기업들이 원가가 오르고 물가도 자극받고 트럼프의 재정 지출만은 2034년까지 3조 달러 적자를 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금리가 갑자기 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구글 이 5개 회사가 들고 있는 현금만 해도 무려 4천억 달러입니다. GDP의 13%에 가까운 규모이죠. 이 돈이 기술 투자로 흘러가고 고용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정치는 솜을 만들지만 진짜 흐름은 데이터와 실적이 만든다. 그래서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히려 지금은 흔들리는 사람이 손해볼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와 주요 종목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와 정치권의 충돌, 그 여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테슬라가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예전엔 같은 배를 탄 듯 했지만 이번엔 진짜 틀어졌죠. 트럼프가 밀고 있는 공화당 국내 정책안,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배터리 공장, 충전소 지원 종료, EV 세금까지 도입되면 테슬라 입장에선 수조 원이 날아가는 셈입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환경 규제 크레딧을 팔아서 번 돈이 5억 9천만 달러인데 정작 본업 수익은 4억 달러입니다. 이 말은 크레딧이 없었으면 적자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머스크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자율주행 택시 사업도 연방 규제 기관의 입장이 미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머스크가 정치와 등을 지면 테슬라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머스크가 정치적 중립으로 돌아선다면 그동안 등을 돌렸던 소비자들의 반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테슬라의 이미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머스크의 이 정치 싸움, 단기적으로는 리스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판단보단 본질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진짜로 위기냐 아니면 또 하나의 시험대 위에서 서 있는 건지 지켜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맹이 폭발하면서 트럼프는 머스크 보조금을 다 끊겠다라고 했고요. 머스크는 그럼 나사 우주선 내릴게요 라고 맞받았죠. 심지어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도 정부 접속 차단 가능성까지 언급됐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미국 내 우주산업, AI, 전기차, 빅테크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정치 리스크가 본격화된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규제 강화, 경쟁사 밀어주기 가능성까지 모두 악재입니다. 두 번째, 반대로 머스크의 영향력 악화는 경쟁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블루오리진, 오픈 AI, 보잉처럼 정부와 덜 부딪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주가 변동이 아니라 그 이면의 숨은 권력과 기술의 줄다리기를 읽어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AI 관련 종목들이 다시 꿈틀대는 게 느껴지시죠? 엔비디아가 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경쟁사 브로드컴 덕을 본 겁니다. 브로드컴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거기다 AI 관련 매출 전망도 상향했죠. 올해 AI 매출이 60% 성장, 무려 20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내년엔 300억 달러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3.5%가 하락했죠. 이유는요, 투자자들이 더 강한 가이던스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브로드컴이 워낙 고평가 상태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AMD, 마벨 모두 AI 하드웨어를 파는 입장에서 브로드컴의 실적은 일종의 수요 신호거든요. 브로드컴의 AI 매출이 내년에 300억 달러까지 갈 거라는 건 클라이언트들이 여전히 AI 인프라에 큰 돈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AMD의 AI 매출은 올해 55억, 내년에 74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마벨은 34억 원에서 45억 원 정도고요. 비교해보면 브로드컴이 꽤 앞서 있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올해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만 1770억 달러 예상이라 넘사벽이긴 하죠. AI는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는 흐름입니다.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다음 주인공이 누가 될지 계속해서 시장을 주목해 보시죠. 5년 후에 엔비디아 주식은 어디쯤 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 관세 이슈, 중국 수출 제한, AI 시장 경쟁 심화 같은 뉴스들이 엔비디아를 괴롭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적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엔비디아는 최근 분기에서 시장 예상치를 또 한 번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부분 전년 대비 73% 상장, 매출의 거의 90%를 차지했죠. 중국에서는 칩 못 팔기에 막혔는데도 이 정도 실적이라면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AI 인프라에 대한 전 세계 투자, 맥킨지에 따르면 2030년까지 7조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에 집중될 거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AI 시대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 후에 엔비디아가 지금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요. 지금의 가격이 비싸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투자는 늘 불확실함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일이죠. 잠깐의 흔들림보다 길게 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드컴의 AI 실적 덕분에 팔란티어 슈퍼마이크로가 반등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에 팔란티어가 4% 반등했습니다. 최근엔 트럼프 행정부와 감시 시스템 관련 루머로 주가가 흔들렸는데요. CEO가 강하게 부인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죠. 알고 보면 정보 수준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이 회사는 엔비디아와 서버를 만드는 협력사입니다. 이번에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모두 AI 실적이 잘 나오면서 덩달아 2.6% 상승했죠. 재미있는 건요. 슈퍼마이크로는 지금 S&P 500에서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입니다. 숏 비율이 무려 19% 가까이 되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숏 스퀴즈 터지는 게 아니야 라며 기대 중입니다. AI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가 조용한 틈을 타서 다시 움직일 종목들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죠. 팔란티어 주가가 6% 급등한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예상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는데요.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 아니야? 하고 기대감을 키운 거죠. 이 분위기 덕분에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했는데 특히 AI 테마의 대표주자 팔란티어가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팔란티어는 AIP라는 AI 플랫폼으로 지금 시장에서 존재감을 제대로 뽐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현재 매출 대비 약 77배, 순이익 대비 약 219배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고평가입니다. 즉 좋은 기업이지만 그만큼 변동성 리스크도 크다는 얘기죠. 팔란티어처럼 강한 스토리를 가진 기업일수록 타이밍을 잘 맞춰야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TSMC의 100조 투자는 AI 칩 주도권 싸움의 판을 바꿉니다.
최근 TSMC가 미국 애리조나의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2개나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0조 원짜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그 중심에 바로 첨단 패키징, 그 중에서도 코우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쉽게 말해서 여러 개의 AI 칩을 아주 가깝게 붙여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AI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이 붙이는 기술이 없으면 칩이 제 역할을 못하거든요. 코우스는 Chips on Wafer on Substrate의 약자입니다. 각 단어는 칩스는 개별 반도체 칩들을 말하고요. on wafer는 이 칩들을 하나의 실리콘 웨이퍼에 배치하고 on substrate는 그 웨이퍼 전체를 다시 기판 위에 올리는 구조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지금까지는 거의 대만에서 생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 예를 들어 엔비디아, AMD, 애플, 퀄컴이 다 TSMC의 대만 공장에 의존해왔죠. 그런데 이제 미국 애리조나에서도 이 공정 기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말은 AI 칩의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미국 내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안정성도 높아지고 공급망 리스크도 줄어들겠죠. 누가 설계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설계를 현실로 구현해내는 건 또 다른 능력이죠. AI라는 뇌를 설계한 게 엔비디아라면 그 뇌에 숨을 붙이는 건 바로 TSMC의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AI 패권 전쟁, 이제는 패키징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IT 서비스 산업이 AI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슈아 슈쿠너, 바로 트리비 캐피탈의 창립자가 JBS 파트너스와 손잡고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쉴드 테크놀로지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AI로 IT 서비스를 재편하자는 겁니다. 이 회사는 이미 클리어 퓨즈, 아이언 오빗, 델발, 원넷 등 4개의 IT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 안에 직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심어서 각 사에 맞춘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밀번호 자동 초기화, 컴퓨터 자동 재시작 같은 일들을 AI가 대신 처리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람이 하던 일이었는데요. 이젠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AI는 단지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기존 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IT 서비스처럼 반복 작업이 많은 분야는 AI가 들어가면 게임이 바뀌는 시장입니다. 실제로 트리뷰는 예전부터 오픈 AI, 데이터브릭스, 위즈 같은 유망 AI 기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들이 움직인다는 건 돈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흐름은 IT 서비스에만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미 트리뷰와 비슷한 투자자들이 회계, 헬스케어, 교육까지 AI를 접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혁신은 항상 기존 산업의 가장 느린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AI, 전통 산업의 조합, 그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는 투자자가 결국 웃게 되겠죠. 요즘 미국 주식 하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았나요? 결국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아니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몇 년 동안 이 종목들만 들고 있어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베런스에 따르면 앞으로 10년은 과거 10년간은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질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사두고 있는 매수가 통했지만 앞으로는 진짜 성장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거죠. 5월 스프링에 성장주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크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주를 고를 때 꼭 봐야 할 3D 키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debt, 부채, 두 번째는 demographics, 인구, 그리고 세 번째는 disruption, 혼란입니다. 그럼 이 기준에 맞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퀀타 서비스입니다. 전기 인프라 전문 기업인데요. AI 시대가 오면 전기는 이제 산소 같은 존재라고 하잖아요. 퀀타는 그런 전기 인프라를 직접 짓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270억 달러의 수주 잔고가 있다는 건 이 회사의 일감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보스턴 사이언티픽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의료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 회사는 고령층 중심의 헬스케어 기술에 특화되어 있어서 예측 가능한 장기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이버 아트입니다. AI가 기업 곳곳에 퍼질수록 보안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죠.
이 회사는 기업 보안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보안 툴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보안이 생존의 조건이 되는 시대에 사이버 아트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매그니피센트 7 말고도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단순히 기존 강자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에 S&P 500 지수에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주목할 기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먼저 로빈후드 그리고 엠러빈 이 기업들 전부 아직 S&P 500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지만 규모나 성장성으로 봤을 때 이제 들어갈 때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결국 두 종목은 S&P 500에 새로운 종목으로 편입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서 애프터마켓에서 4에서 5%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에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자동으로 수십 개의 ETF와 펀드들이 그 주식을 사게 됩니다. 즉 편입 발표만 나와도 주가가 훅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3월엔 도어대시, 5월엔 코인베이스가 S&P 500에 들어갔고 편입 발표 전후로 강한 주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총이 커도 갭 기준 수익이 없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되려면 시장 가치가 최소 205억 달러, 하나로 약 28조 원이어야 하고요. 지난 4분기 누적 및 가장 최근 분기에 대해서 갭 기준으로 수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노우플레이크나 로블록스 같은 기업은 갭 기준 수익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편입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크립토는 끝났다는 말 요즘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진짜 끝난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로 유명한 사이클 상장 첫날 무려 170%가 폭등했습니다. 공모가 31달러였던 주식이 장중 한때 103달러까지 치솟았고요. 종가는 83달러였습니다.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합니다. USDC는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2위 점유율 약 25%를 차지합니다. 1위는 테더라는 회사죠. 첫날에만 시총 184억 달러,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프리마켓에서도 또다시 상승 중입니다. 이 정도 반응이면 시장은 다시 크립토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얘기겠죠. 사이클은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 기반 흑자 구조 그리고 규제 수혜주라는 타이틀까지 갖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28%지만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된다면 40%까지 점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엔 비트코인이 아닌 인프라 기업에 올라탈 차례일까? 코인베이스, 로빈후드처럼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이번 흐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해보게 됩니다. 시장은 늘 조용히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반응하죠. 사이클의 상장은 그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크립토를 주시할 때입니다. 요즘 시장 좀 답답하시죠? 경기는 둔화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다시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도 꿋꿋이 성장하는 주식들이 있을까요? 시티뱅크가 바로 그 답을 내놨습니다. 시티는 요즘처럼 경제지표가 흔들려도 매출과 이익이 흔들리지 않는 종목 8개를 엄선했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경기 민감도가 낮고 매출은 꾸준히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익이 매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점이죠.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건 핀터레스트입니다. 그거 그냥 이미지만 공유하는 앱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핀터레스트는 AI를 활용해 광고 효율을 높이고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출도 2026년까지 연 16%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 이익 성장률은 연 24%, 그런데도 PEG는 0.75밖에 안 됩니다. 저평가된 성장주 딱 그 말이죠. 시티가 꼽은 다른 종목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마존, 알파벳, 우버, 도어대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드래프트 킹스, 마스터카드까지 이런 종목들은 경기 침체가 와도 꿋꿋하게 자기 갈 길을 가는 기업들입니다. 결국 지금 같은 시기엔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기업, 성장과 수익을 동시에 잡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치 뉴스는 크고 요란하지만 시장은 결국 숫자와 실적에 반응합니다. 오늘 들끓는 이슈도 내일이 되면 누군가에겐
기회였다고 기억될 수 있겠죠.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시장 안쪽을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 진짜 답이 있을 겁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